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? 저희 아버지가 책 읽는 걸 좋아하셨어요. 지금도 이른이 다 되는 나이에도 책을 지금도 가면 책 되게 많이 보세요. 그게 저의 책 읽는 습관에 영향을 미쳤나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이한테 책을 읽기보다는 놀아라고 하시나요? 아니면 책 좀 읽어 하시나요? 일단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. 진아의 하루 한 개 오신 여러분, 오늘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9살 독서 수업입니다. 9살 독서 수업. 제가 근데 9살만 가지고 쓴 책은 아니고요. 제가 보니까 7살에서 9살,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, 혹은 뭐 7살이니까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올라갈 때 책을 어떻게 읽힐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관심 가지고 보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딱 골라서 읽게 됐습니다. 질문 가지고 한번 답변식으로 한번 꾸려볼게요. 첫 번째 질문.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? 사실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책 읽는 걸 좋아하셨어요. 지금도 이른이 다 되는 나이에도 책을 지금도 가면 책 되게 많이 보세요. 네, 너무너무 책을 많이 보시는데 그게 저의 책 읽는 습관에 영향을 미쳤나?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는데 학창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들고 나서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우리 아빠가 책 본다.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구나. 나도 책 봐야지.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책 이거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. 자, 그러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알뜰신잡에 나왔던 정진승 박사 있잖아요. 그 12발자국 쓰신 분. 그 이분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읽고 싶은 아이가 됐는데 그 전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부모님이 본인들은 책을 읽으면서도 책 읽지 말라 그랬대요. 그러니까 책 읽기와 나가서 놀기가 있으면 나가서 놀아라 이걸 선택하시는 부모님이었나 봐요. 그러니까 늘 나도 이렇게 읽고 싶은데라는 어떤 그런 결핍을 참 주셨던 모양이에요.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돈이랑도 마찬가지예요.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행복부자 샤이니 선생님이나 리얼돈 공부의 이지영 선생님이나 보면 다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. 비단 그분들뿐만이 아니죠. 신사임당님은 안 그랬나? 안 그랬나? 아닌 사람도 있겠죠.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, 네.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다른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나는 거죠. 없어 보는 거죠. 돈이 없어 봐야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처럼 책이 없어 봐야 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. 근데 그래서 책을 주변에 아무것도 안 두면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거 갖고 놀겠죠. 장난감이나 전화기나 요즘에 너무 재밌게 가지고 놀 것들이 많아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은 빠져드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근데 책은 정말 빠져들기까지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지만,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핍은 책이 이렇게 주변에 있어.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봐. 근데 본인한테는 권하지 않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이한테 책을 읽기보다는 놀아라고 하시나요? 아니면 책 좀 읽어 하시나요? 양심을 손으로 얹고 저도 반성합니다. 네, 반성합니다.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. 학창 시절에 이제 좀 공부해볼까?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 그때 엄마가 이제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니? 그리고 얘기하면 방에 들어가다가 나 지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하기 싫어. 나 안 할래. 이렇게 얘기해보신 적 없으신가요? 저는 있었거든요. 너무 많았어요. 하필 어떻게 딱 책도 비슷하지 않을까요? 오늘 책 읽었어? 하루에 한 권씩 읽으라 그랬잖아. 안 읽었어? 가서 읽어.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결핍. 남에 의해서 결핍이 없이 내 주변에 항상 책도 많고 책 읽으라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. 결핍은 아니겠죠. 자, 결핍이 어렵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? 이 책을 다 팔아버리고 치워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. 자, 그러면 나오는 게 책이 즐거워지는 경험, 그 경험을 주라는 거예요. 네, 그런 어떤 동기를 주라는 거죠. 근데 거기서 이제 방금 한 얘기가 맞물립니다. 책 읽는 게 재밌으려면 혼자 읽어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. 네, 왜냐면
책 읽는 게 재밌으려면 그 책에 몰입이 돼야 되는데 몰입이 되는 건 어떤 걸까요? 책의 내용에 그 사이사이에 어떤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행간으로 내가 쑥 들어가면서 그 영화를 볼 때 장면 장면이지만 그 빈 공간도 내가 메워가면서 스토리를 쫙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그 이상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. 아이들은 특히나 스토리를 읽고 있는데 단어 하나 읽기가 힘들어. 이 단어 뜻이 뭔지 몰라. 막 슴슴하다 뭔지 몰라. 슴슴하다 어린이 책이 없나요? 그래서 네, 그러니까 좀 단어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좀 있으면 단어 하나 읽고 넘어가기 너무 힘든데 그 책 읽기가 어렵겠죠. 책 읽기를 저희 아이와 같이 해봤어요. 이제 그거 영상도 같이 올릴 생각인데요.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단어는 읽습니다. 본인이 잘 모르는 단어는 떠듬떠듬 읽죠. 그렇게 문장을 하나 맞추면 아이가 책을 읽은 걸까요? 그 문장을 다 읽은 걸까요?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 단어를 읽느라고 그 문맥을 충분히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네, 그렇게 한 문장, 두 문장, 세 문장 쌓여가면 그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요? 못 읽겠죠. 읽기는 했어. 시간은 지났고 한 권은 끝났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. 자, 그럼 생각해야 되겠죠. 책 읽는 경험을 즐겁게 해준다는 건 뭘까? 독후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나? 그 블로그 보면 엄마표로 해서 정말 매일매일 올리시는 분들 있으시죠. 완전 존경. 근데 그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매일매일 똑같은 활동을 하면 또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. 라는 생각까지 제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. 이거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됩니다.